한 반려견은 생각합니다. 오늘도 산책을 나가면 저 줄로 나를 잡아당기겠지? 한 보호자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산책 나가면은 자기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겠지? 둘은 문 앞에서 생각합니다. 산책 나가기 싫다. 반려견과의 불편한 산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구로 만들기고요. 저는 DJ 노명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사 유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산책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책이 가장 기본이면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책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다음에 산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주제가 산책인 만큼 산책이 뭐 때문에 시켜야 되는지 알고 오늘 교육을 좀 출발했으면 하는데요. 반려견 산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반려견 산책의 이제 목적을 이제 설명드리면요. 일단 그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적정 운동량 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운동량 소화, 그러니까 적정 소화 이제 약간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이해를 약간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구분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쉽게 얘기해서는 반려견이 이제 약 세계적으로 한 400종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400종 되는데 크기가 틀려요. 크기가 틀리고 또 같은 견종이라 하더라도 운동을 싫어하는 견도 있고요. 또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비유하자면은 그냥 누워서 이렇게 드시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요. 아니면 틈만 나면 나가서 막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정량이란 뭐냐면은 그냥 자로 잰 듯이 딱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반려견의 갖다 성향, 그러니까 성격하고 그 활동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에 필요한 만큼 이제 활동시켜준 게 적정량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적정 운동량을 소화시켜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말고도 뒤에 또 이제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정도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사지만 이제 저도 훈련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훈련이 공부거든요. 뭐 사람도 보면 이제 공부하면은 이제 뭐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꾸준히 읽으시는데요. 저 같은 사람 책 보면 그냥 줍니다. 이게 참 이렇게 적성이 좀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분야가 있듯이요. 그래서 반려견도 보면은 훈련을 좋아하는 반려견도 있고요. 또 훈련하면은 참 낯선 거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인간 세계인 것 갖다가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려견이 괜히 벽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것 갖다 배워야 되니까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저희가 훈련할 때는 훈련할 때 처음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놀이 속에 훈련하다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로 이게 도움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훈련뿐만 아니라 이제 반려견이 이제 집 실내에서 운동량이 부족하면요, 에너지가 이제 차오르거든요. 그걸 다 방출시켜야 되는데 이게 활동이 부족하면은, 그러니까 갑갑한 걸 갖다 느끼듯이 반려견도 이제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짖는다든지 물건을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다든지 이런 거에 이제 다 스트레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도 나가면은 산책하면 운동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운동하고 가서 샤워 탁 하면요. 그렇듯이 반려견도 야외에 나가서 신나게 뛰고 오면은 가슴이 뻥 뚫리듯이 그거는 제가 말씀해도 반려견이 산책 갔다 오면요.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써도 모르겠지만 떡시신 돼가지고 푹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도 제가 말씀 안 드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흡족하게 운동을 했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분리불안 개선인데요. 이게 뭐 전적으로 다 개선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 이제 보완되거나 많이 이렇게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 개선은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많은 사람을 갖다가 만나볼 수 있고요. 다양한 이제 지형이나 사물을 갖다 볼 수 있으니까 반려견의 성격이 이렇게 좀 무난하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무난하다는 뭐냐면은
그게 소심한 견은 좀 명랑하게 되고요. 겁이 많은 견은 좀 강해지고 그런 식으로 성격 발달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갖다가 교정한다. 여기서 교정은 이제 얼마큼 높으냐, 아니, 그러니까 개선이 됐냐 안 됐냐는 각 반려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간이 이제 짧아도 빨리 개선되는 견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평생을 갖다가 해야 될 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네 이제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갖다 똑같은 선에 놓고서 평가를 하시니까, 아니, A 집 견은 잘 되는데 왜 내 그 반려견은 안 되는 거 하고 약간 이제 오해 아닌 불만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반려견과 반려견을 비교하는 걸 저는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뭐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요. 그 반에 1등이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꼴등인데 왜 꼴등 보고 넌 1등 못하냐? 뭐 그렇게 비하면은 자녀나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려견도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처음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호자의 언어, 톤하고 말에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지, 나를 갖다 비하하는지, 아니면 야단치는지.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 교정에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산책하면은 아까부터 많은 걸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 있어져요. 그건 뭐냐면은 매일 집에서만 생활하면은 이게 세상 보는 눈이 작고 타인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산책 나가면 자기 스트레스 해소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나가서 반려견 이제 취미생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반려견이 본능적으로 나무를 깨물 수도 있고 산도 뛰어다닐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바위도 한번 이렇게 긁어볼 수 있고 그래서 나름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불만이 없어지면서 공격적인 면이 좀 이렇게 개선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섯 번째, 배변 문제 해결 도움되는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요. 밖에 나온 반려견들이 배변 소리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최소한 볼 때 보면 70~80%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로 부각되는 게 이제 저도 고민인데요. 이제 개인주택은 관계가 없어요. 개인주택은 관계가 없는데 공공주택, 아파트에서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에 약간 이제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화단에 들어가거든요. 대소민주일 때요. 근데 죄송하게 그 반려견이 화단에서 뭐 어쩌다 한번 보는 건 괜찮은데요. 이제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화초들이 좀 죽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현명하게 해결책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아마 이제 제가 이제 훈련사니까요. 그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고민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새롭게 이제 생겨난 이제 문제가 이제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외부 환경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반려견 집에만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그 물체, 사물, 그 다음에 환경에 접하니까요. 이게 반려견 성격이 아주 능글능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공사장 주변에 꽝꽝 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레 큰 소리 나도 저 소리 공사하는 거 하고 무심하게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산책이 이 많은 것 같다가 이제 그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산책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 그러니까 건강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 유지에서 산책은 신체의 발달과 비만이 예방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산책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운동이라고도 이제 비유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산책을 나가는 목적을 보면요. 이게 목적의식이 이제 있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나가야 된다. 왜? 반려견이 나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산책을 리드하는 게 보호자가 아니라 반려견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오늘 산책을 나갈 때는 어떠한 그 코스로 가고 어느 정도 시간하고 걸을 것인지 뛸 것인지 아니면 산책 도중에 이제 다양한 이제 이렇게 놀이도 하고 훈련도 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산책은 이제 신체 발달과 비만 예방이다. 당연히 이제 먹기만 하는 것보다요. 먹은 만큼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만 예방에 도움되는 건 정말 맞는 겁니다. 다음에 신체 발달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하면서 근육 형성되고요. 골격도 튼튼해지고, 다음에 이 그러니까 이 털도 이렇게 햇볕을 이렇게 쬐면서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피부도 건강해지죠?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반려견이 실내에만 있을 경우와 실내에 있을 경우 피부 건강도를 체크해보면요. 적절히 햇볕을 갖다 쬐어주는 게 피부 건강에 좋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배변 활동으로 인한 대사작용에 도움된다. 이거는 이제 앞서 뭐 배변 활동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나가서 이제 배뇨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반려견들이 보면 나가면은 그 성격에서 소심하고 예민한 겸 빼놓고는 바로 해요, 나가서요. 그래서 왜 바로 하냐 보면 본능입니다. 이러면 이제 나가면은 나의 냄새뿐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견에 이제 냄새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반려견 자기 흔적을 남겨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가 내 영역이라는 걸 영역 표시도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왔다 갔음 하고서 자기 이제 배설물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배변 활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배변을 갖다가 못 가리면 야단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훈련하면서 실내 배변 완성도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좀 실수가 있는 견들은 야외 산책을 좀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는 뭐 너무 자주 나갈 수는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어렸을 때는 좀 자주 나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좀 성경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만 꾸준히 나가셔도 배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활동력 해소입니다. 대부분의 견종은 일정 수준의 운동량을 요구한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본능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야생에서 먹고 살려면은 늑대를 보면은 한번 사냥해서 한 끼가 아니라 뭐 이게 그 늑대들은 한번 사냥해서 사냥 물체에 따라서 이제 이게 한 끼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며칠 먹을 거냐 이제 틀리게 먹는 양에 따라서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최소한 10에서 한 30-40km 한번 사냥 나오면 그 넓은 지역을 이렇게 사냥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반려견하는 몸에도 배어있거든요. 비록 보호자가 매일 사료 주고 간식 챙겨주고 영양제 챙겨줘도요. 본능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다만 반려견이 보호자 살아가면서 본능은 이제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운동량을 갖다가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요즘 워낙에 잘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항상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요, 제 훈련사가 봤을 때도 진짜 100점들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쓰고 우비 피고요. 이렇게 산책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합니다. 왜? 저는 이제 훈련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년 365일 그 시간에 계속 산책하면요. 때문에 제가 아플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아플 경우는 뭐 다른 식구나 지인을 갖다가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상황이 안 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반려견이 좀 이렇게 성격이 까칠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응시킬 수가 없는 경우는요.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요. 그 눈앞에서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게 착한 견이에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산책 나갈 때까지요. 부담스러워. 예. 그 다음 견이 긁습니다. 이렇게 나가자고 계속 끄끄끄 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힘든 견이 짖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렸는데 안 나가? 계속 짖어요. 나갈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반려견한테는 이게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료를 주시던가 아니면 간식을 주시던가 산책에 나갈 때요. 시계처럼 하시면은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최소한 한 번만 나가서 필요한 운동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과 부족한데 왜 한 번이라고 얘기하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최소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또 이렇게
연장 근무해서 밤늦게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모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밥 먹고 나가기 바쁜데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도 먹이고 또 간단하게 산책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다음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이제 반려견 때문에 모임을 이렇게 참석을 잘 못하세요. 왜? 아침에 그 7시에 사료를 줬으니까 저녁 7시에 사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임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오다 보면은 10시 막 11시 되면요. 이제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임 가서 인사만 하고 빨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번만 해도 되니까 꼭 하루에 꼭 2번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일부러 한 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시간이 바쁠 때는 안 되면 한 번이라도 해도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문제적 활동 예방, 분리불안과 흥분 등.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가장 이제 모든 문제점에 포함되거든요. 다만 그 포함되는 범위가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훈련할 때 훈련 시작 전에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 용어는 흥미유발이라고 해요. 흥미유발 한 다음에 훈련 끝난 다음에 또 훈련 끝나기 5분 전에 또 흥미유발해서요. 반려견한테 쌓인 스트레스를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유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운동도 섞어주죠. 때에 따라서는요. 그렇지만 이제 그 흥미유발만 하냐, 운동도 섞어주냐는 이제 그날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고 또 여기서 이제 반려견 컨디션을 봐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훈련 매뉴얼을 갖다가 짤 건지 정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반려견이 약간 이제 흥분이랑 써있는데요. 흥분이랑 써있는 건 뭐냐면은 운동이 부족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집안에서 보면요. 뭐 예전에 뭐 CF에 선전했듯이 너 세상에 불만 있냐? 그런 식으로 이게 잔뜩 얼굴이 찡그려져 있습니다. 산책 안 나간다 이거죠. 나가야 되는데 반려견 인상 쓰고 다녀요. 그리고 째려도 보고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하고 이제 시갱이 아닌 실갱이 하죠. 이렇게 얼레고 달래고 해가지고서 이제 결론 반려견이 거의 요즘 이기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기는 것도 좋은데요. 그것도 어느 적정선을 갖다가 정하시면 좋습니다. 왜 이게 되느냐? 이거 갖다 반려견의 이렇게 기준에 맞추시게 되면은 주객이 전도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모두 이제 출근하시면 반려견은 뭐 하냐면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 다 출근하면은 반려견 잡니다. 식구들 퇴근할 때까지요. 실컷 자죠.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산책 갔다 왔으니까 나른하니까 먹고 실컷 자고 식구들이 퇴근하면 그때부터 반려견이 활동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녁 산책 나가야 되죠. 근데 저녁 산책만 갔다 왔다고 해서 반려견이 다 해소가 되냐? 아니죠. 식구들 대화도 해야 되잖아요. 놀이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시간이면 이제 이 밤과 낮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족은 반려견 그 식구들이요. 그대로 밤을 지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려견의 의견을 들어주는 건 좋은데요. 전적으로 들어주는 건 이제 문제도 일부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의 도움,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 동물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려견이 산책할 때 여러 사람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그 종류, 그 다음 나이대별로 타견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즘에 이제 또 애견 카페나 이제 펜션 같은 데도 가서 이제 사람처럼 이제 여행 문화죠. 여행 가가지고서 전혀 모르는 반려견하고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반려견과 반려견 이제 사회화에 포함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반려견이 산책하면서 자동차도 보고 오토바이도 보고 자전거도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시장도 보면 재래시장이 있고 그 백화점도 있고요. 공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에 가면은 그 건물이나 사람의 음집성을 갖다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땐 반려견의 자기 눈높이 시각으로요. 다른 사람 평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모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그래갖고 뭐 하겠으면 하루 종일 놀면서요. 주판 두시면서 사람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반려견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단계 더 나가면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분은 또 나쁜 사람, 좋은 사람도 구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가끔 하기도 해요. 근데 그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려견 본인한테 잘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당연히 자기한테 이제 힘들게 하면 나쁜 사람이겠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훈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을 기준을 좀 사람이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기준을 정해주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평가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밑에 낯선 환경에 적응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환경에 가서 적응하는데 그 앞에 교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책만 한다고 해서 낯선 환경에 적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이나 애견 호텔 운영하는데 애견 카페 가서 1박 하루 정도는 집 떠나서 그게 아니면 이제 지인집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외박을 시켜주는 낯선 환경에 도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의 목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 실제로 문을 열고 나갈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예. 그 전에 어떤 길로 가는 게 바람직한 산책 코스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산책 코스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호자가 정하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정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반려견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뽀삐야, 오늘은 어디로 갈 거야? 그럼 보호자가 뽀삐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뽀삐가 이렇게 한번 바람 쐬보더니요. 왼쪽을 선택하고요. 오른쪽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런 걸 갖다 접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훈련하니까 이게 응용력이 생기네? 근데 이렇게 응용력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아집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이제 지인하고 약속이 있어갖고요. 네. 이 오른쪽 공원에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산책을 딱 나갔는데요. 뽀삐가 나가자마자 바람을 이렇게 쐬더니만 왼쪽이야. 왼쪽을 탁 찍는 겁니다. 그럼 보호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안 갈 것 같으면은 네.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가잖아요. 안고 갈 수 있어요. 안고 가면은 이제 순한 이렇게 반려견 안고 가면 된대요. 좀 약간 이제 나 성과 좀 있다는 반려견 안고 가면 보호자를 물어요. 내놓던가 집에 들어가던가 왼쪽으로 가던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산책을 주도하는 거는 보호자가 주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시끄럽지 않은 곳입니다. 시끄럽지 않은 곳은 뭐 반려견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산책하러 나왔으면은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로 음악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악 들은 거는 양쪽에 이어폰을 끼시면 안 돼요. 한쪽만 끼셔야겠죠. 그러면 뒤에서 자전거가 올 수 있고 오토바이가 올 수 있고 타 반려견이 있고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이제 반려견은 반려견대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이제 시선이 따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보호자는 반려견한테 최소한 30%는 반려견을 보고 70%만 이렇게 주변 환경을 갖다가 감상하면서 가시면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반려견이 이렇게 산책하다가 혹시 길에 떨어져 있는 거 뭐 주워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책 코스에 이렇게 유리 조각이 깨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산책하실 때는 그 30%는 이제 반려견을 보고요. 70%는 이제 앞에 보고 가끔씩 이제 뒤도 이제 봐주는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끄럽지 않은 곳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도 좋고 반려견을 좋아합니다. 근데 또 의외로 이제 뭐 음악에서 락을 좋아하는 반려견이다 스타일이 그렇다면 이제 시끄러운 곳을 좋아하겠죠. 그러면 시끄러운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타 반려견도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반려견은 그래서 코스를 갖다가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사람이 많은 번화가는 이제 X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많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냥 비율을 담으면 아직까지 비반려인이 많아요. 그럼 비반려인이 많다는 건 뭐냐면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싫어하는 분도 이렇게 절반 있을 수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번화가 가는데 실제 경험한 거죠.
왜 번화가에 반려견을 데리고 왔냐? 응? 여기는 데리고 안 되는 곳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는 이제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이제 시끄럽지 않은 곳은 좀 이렇게 자주 산책하시고, 또 사람이 많은 번화가는 교육 목적, 훈련 목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횟수를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을 때 번화가에 산책하실 때는요, 줄을 짧게 잡고 산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보면은 이제 이 부닥침이 있어요. 또 반려견이 의외로 타인의 발을 갖다 밟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쇼핑백으로 이렇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게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산책한 반려견은 그에 대한 이제 그 훈련이 잘 된 반려견이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경로의 산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여러 경로의 그 코스로, 그러니까 장소로 산책을 해야 되냐면요. 그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물을 접할 수 있고 또 지형도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나는 사람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도 매일같이 직장집 하면요. 너무 단순하고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도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마음을 이제 힐링하려고요. 근데 반려견도 이제 당연히 보호자분이 가실 때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동반해서 이제 휴가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경로로 산책할 때는 여기서 딱 하나 첫 번째 먼저 주의하시겠습니다. 처음 가는 산책길은요,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 보호자 사전 답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낮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 코스를 갖다 산책할 때요, 이 코스에는 대략 어떤 사람이 오고 실제 뭐 오토바이 지나가지 않는지, 자전거 지나가지 않는지, 또 학생들이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이제 연령층도 보는 거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반려견을 동반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어떤 견종을 갖다 주로 데리고 다니시는지, 아니면은 혹시 아직까지도 풀고 다니시는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풀고 다니시는 분은 없는지. 그 다음에 볼 게 길 바닥의 이제 상태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나 아니면은 이 그 바닥이 위생적으로 너무 지저분하지 않는지. 그래서 산책 코스를 사전에 답사하셔가지고서 산책 코스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답사하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 이제 유별 이제 떤다는 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별을 갖다 떤 게 아니라요. 내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갑작스런 돌발 상황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비록 훈련사지만 제가 새로운 코스에 산책한다든지 운동할 때는요, 만약에 주변에 숲이 있으면은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곳 갖다 좀 의심되는 곳은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봅니다. 혹시 제가 찾아보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나 철 조각이 있는지, 아니면은 동물 사체나 음식물, 부패된 음식물이 있는지 그걸 갖다 보는 거죠. 왜 이거 보냐면 이런 안전사고는 간혹 발생되거든요. 숲에다가 공을 던졌는데 반려견이 올 때, 나올 때 보면 다리에 쩔뚝거리면은 그 삐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외상, 상처를 입은 경우거든요. 아니면 숲에다 공을 던졌는데 평상시에 공을 빨리 찾아와요. 네. 찾아 나오는데 이 뜸들이는 겁니다. 그런 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가서 이제 다른 게 음식물이나 아니면 동물 사체 있으면 이렇게 입을 댈 수가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건강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숲에 가서 외상을 입으면 바로 이제 병원에도 가시겠지만요. 또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상한 음식이나 동물 사체를 먹었을 때는요, 그 종류를 갖다가 알고 바로 병원 가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간혹 가다 그렇게 안 해가지고 좀 위험한 지역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면 산책 코스는 여러 코스로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격 발달에 누가 주냐면요, 소심하고 예민한 애들은 명랑해집니다. 좀 강해지고요. 대신 그러면 강해지는 애는 여러 코스로 산책하면 더 강해지냐? 아닙니다. 강유가 되죠. 강하면서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산책은 여러 경로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 산책 때 문제 행동을 갖다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행동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짖는 거나 아니면 타겟 보고 짖는 경우요.
이런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짖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짖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또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람하고 타견을 갖다 갑작스럽게 이제 무는 경우는요. 네. 이제 좀 더 한적한 곳에서 앞에 교육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적한 곳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행동 조형능 장애면 짖음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짖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네. 처음 보니까 짖고 낯서니까 짖고 경계하고 짖는 건데요. 이게 자주 접하다 보면 이게 무난해집니다. 또 마음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코스를 계속 그 시간대에 산책하시다 보면요. 아는 사람인데요. 친구도 되고 누구 말대로 그 상대방 보호자도 이게 본인의 반려견을 아니까 네. 이뻐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뻐해 주시는데 요즘에 또 하나 새롭게 된 게요. 네. 이제 요즘 거의 산책할 때면 간식을 거의 다 갖고 다니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눠주세요. 이 상대 반려견이 이렇게 또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치료에 따라서 간식을 이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질환 같은 경우 이제 원장이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줄 때는 꼭 상대방 보호자한테 물어보고서 주시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주변에서 막 듣기로는 누구는 우리 아이는 10분 산책이 적당해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1시간 산책이 적당해요. 라고 하시는데, 예. 1일 적정 산책거리가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나가주는 게 맞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적정 산책거리는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니까 견종에서 예를 들어서 소형견하고서 무조건 1km 해야 된다. 그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같은 소형견이지만 나이도 상관관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의 성향. 지금 소형견 보면 3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3km라는 얘기는 평균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km 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4km 운동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소형견은 한 3km 정도는 적당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뭐냐면 반려견의 건강 상태, 도로에 이제 이 도로가 아스팔트냐, 잔디냐, 흙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또 반려견의 나이도 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소형견이 3km면은 운동하는 시간이요. 대략 1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더 추가로 이제 왜 1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소형견은 3에서 5km입니다. 그래서 왜 3에서 5km 잡았냐면은 운동을 싫어하는 견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운동하면은 또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함 호소하는 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만약 5km 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5km 하실 필요 없고 그 반려견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요. 때로는 운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나가 싫어하는 데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도 몸이 이렇게 좀 피곤하고 이렇게 잠이 부족하면은 운동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자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때는 운동 안 하시고 잠을 자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형견은 5에서 10km입니다. 근데 대형견 5에서 10km인데 대형견은 여기서 보면 이제 사냥견과 이렇게 사육견 이제 많이 나눠져요. 종류가요. 네. 그 다음에 크기도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려견한테 이제 고려할 게 딱 하나가 뭐냐면요. 반려견 몸무게를 좀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 몸무게가 무거운 견을 갖다가 10km 운동한다. 몸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10km를 운동하는 반려견들은 진짜 건강 체질, 뛰는데 아주 타고난 반려견들이 10km를 이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10km라고 해서 10km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뛰고 싶어요. 20km 하셔도 되죠. 30km 하셔도 되죠. 근데 30km 뛰고 나면은 많이 피곤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만 운동할 때 운동하는 방식이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반려견 운동 많이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같이 뛰면 힘드니까 나는 자전거 타고 너는 뛰어. 이거는 약간 이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신 분이 힘들 때까지 뛰는 거죠. 근데 운동 거리는 반려견 기준에 맞춰야 되죠.
이 보호자 기준에도 맞추기는 되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 킥보드 갖고 타면서 반려견이 뛰기라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자전거 운동을 하시되 운동 거리와 뛰는 속도는 반려견 기준에 맞추는 얘기죠. 보호자 기준에 맞추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려견의 이 체형과 그 체중 꼭 비례해서 이제 운동 거리를 이제 정하시면 좋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운동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그럼 보호자가 같이 뛰는 게 좋아요. 운동은 보호자도 운동되고 반려견도 운동되고요. 근데 보호자가 못 뛸 경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하다가 이 발목을 갖다가 이제 다친 겁니다. 근데 반려견 운동을 시켜줘야 하니까 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뛸 수 없으니까 제가 공을 던져서 공을 물고 오게 한 거죠. 그것도 간접 운동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한 경우도 있죠. 다음에 산책 주기 고려사항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견종의 특성, 건강 상태 등을 다 이제 고려해야 되고,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제 차이 좀 틀리죠. 여름에는 선선할 때 하셔야 되고요. 겨울에는 저도 경험을 했듯이요. 빙판 위에 눈이 쌓이면요. 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뛰다가요. 저도 넘어지고 반려견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그 동네에서 운동할 때는 그 운동 코스를 아시잖아요. 매일 하니까요. 어제 저기가 빙판이었어. 근데 눈이 내리면은 뛰지 말고 천천히 걸으셔야 됩니다. 뛰다가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제 그 염화칼슘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대부분 그 장소를 피해서 운동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갔다 오셨으면은 물로 깨끗하게 그 세척해 주시고 말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동량과 건강 상태를 또 잘 고려해가지고 산책 적정 거리를 설정을 해줘야겠는데요. 예. 산책을 나갈 때 좀 준비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줄만 있다고 산책을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산책할 때 보면은 이제 챙기려면요. 네. 가방 하나 챙길 수도 있습니다. 예, 가방 매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 거 필요한 거 다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사진상에 보면요. 목줄이 있고 가슴줄이 있고 리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목줄은 목에 이제 걸어서 이제 착용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목줄을 갖다가 이제 착용할 경우는 이제 뭐 건강한 견은 당연히 목줄에도 뭐 크게 지장이 없고요. 제가 방금 건강한 견을 했지만요. 거의 가슴줄 착용하고 다니세요. 근데 저는 훈련사다 보니까 가슴줄을 착용할 때는 이제 고령견이나 황견, 어린 자견, 아니면 작업, 뭐 썰매를 끈다든지, 아니면 탐지견, 수색견, 추적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줄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목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훈련사다 보니까 이제 훈련 목적도 있지만요. 목줄을 사용해서도 크게 반려견 건강에 이상은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플러스가 되면 이제 좀 지짐이 많거나, 네. 땅에 떨어진 걸 주워먹는 견, 그리고 사람들이 좀 약간 우발적으로 덤비는 견이 있습니다. 이런 견은 목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목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가 되는데요. 가슴줄은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목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일정 제어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줄과 가슴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리드줄은 이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120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리드줄을 갖다가 이제 법에서 이제 나의 산책할 때 한도 그 거리 그 리드줄 길이가요. 네. 2m로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m 이상의 긴 줄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 공공 장소에서요. 근데 보면은 이제 훈련 목적은 이제 저도 써요. 근데 대신 훈련 목적 긴 줄을 쓰는데 이때는 이제 안전한 장소나 타인과 타견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저희가 줄을 쓰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에서는 산책할 때 2m 줄을 이내에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m 줄이 넘을 경우는 벌금도 과태료도 있습니다. 단속을 이제 당하시게 되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걸 쓰시면 좋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목줄과 가슴줄, 리드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네. 다음 이제 사진 보면은 이제 배변 봉투, 물통, 인식표, 입마개. 이제 이 입마개는 필요시다고 됐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배변봉투 갖고 다니세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왜 그 길에 이렇게 배변이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양심에 걸리는 거, 양심에 이제 놓고 얘기를 하셔야 되죠. 누가 볼 땐 추웁니다. 근데 누가 안 보는 새벽이나 저녁 시간은요, 슬금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게 생각하면, 아, 늦은 밤 새벽이라서 배변봉 깜빡 잊고 나오셨구나. 이렇게 선의로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혹시 이제 안 보니까 좀 귀찮으니까 씩 가야지 하시는데요. 되도록이면 그냥 깜빡 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때도 잊었어도요. 다시 집에 들어가셨다가 배변봉 준비해 오셔갖고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주변에서 반려견 키우는 분들도 같이 덤으로 이제 도매금 안 넘어가고요. 또 비반려인들도 오히려 더 포용하면 포용했지 이게 마음을 닫질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이제 왜 제가 이 말은요. 저녁하고 새벽에는 이 길이 어두운 쪽은 이제 배변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나마 저희 훈련사니까 밟으면은 이게 신발을 세척하면 됩니다. 네. 비반려인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모르고 계속 집에 밖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배변 봉투는 꼭 챙기셔갖고 이제 혹시 반려견이 배변 봉투는 치워주시고요. 근데 배변 봉투를 하나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배변 봉투 하나만 갖고 가면요. 이 반려견은 우리 그 뽀삐는 나가면 한 번만 타니까 하나만 갖고 가지 하는데요. 뽀삐가 이렇게 1년 내내 꼭 한 컵만 예를 들어서 급식 갖다 정량만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잔칫날이다 그러면은 친인척 가서 막 이렇게 많이 주다 보면 과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배변을 두세 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변 봉투 하나면은 난감합니다. 그래서 배변 봉투는 함께 항상 여유 있게 갖고 가시고 휴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요즘 이제 새롭게 약간 이제 더 많이 발전된 게 물도 갖고 가시죠. 이제 그 물통인데요. 그래서 제가 물은 이제 산책하면서 반려견 먹이는 용도로 쓰시나 보다 하니까요. 이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넓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반려견이 이제 그 소변을 봤을 때요. 이게 좀 공공장소, 이게 난감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물 이렇게 희석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반려견이 직접 본인 스스로가 이제 먹을 수 있게끔 한 기능이고요. 아니면 이제 컵이 달린 물통도 있으니까 컵에 달아서 이제 주신데 그런데 반려견은 물을 주는 시점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걷다가 물을 주고 조금 걷다가 물을 준 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반려견이 일정량 운동을 했고 아니면 걷기를 했고 반려견이 좀 이렇게 그 물을 먹고 싶어 한다 보면 이게 반려견이 혀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물을 주시면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식표는 보면은 이제 인식표가 이제 내장형, 외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목걸이, 그러니까 그냥 인식표는 이제 법에서 이제 쓰지 못하게 됐고요. 무선 인식표로 이제 용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 하면 비용은 좀 더 들었지만 두 개 선택하실 분도 계십니다. 왜 두 개 선택하냐면은 이 내장형은 이제 동물병원이나 관련 기관에 가지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스캐닝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반려견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요. 잊어버렸을 때는 이 동물병원이나 어떤 보호소나 특정기관 가지 내 반려견이 아닌지 이렇게 체크가 된 다음에 점검된 다음에 전화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제 외장형까지 갖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서요. 전화를 주시거든요. 뽀삐 여기 공원에 있어요 하고 오면은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식표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두 개 하셔도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입마개가 요즘 이제 약간 이제 화제로 이제 계속 떠오르는데요. 왜 떠오르냐면 이제 물림사고 때문에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법에서 제한된 이제 맹견은 입마개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훈련사고 여러분도 반려견 키우는 반려인이시니까요. 내 반려견이 그 타인과 타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를 물 수 있다 판단이 되시면은 반려견은 전적 제 생각입니다.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서 제한 두지 않고서요. 다 입마개 착용하고 산책 나가시는 게
사골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작다고 해서 물어가지고 상처 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반려견 착해요. 우리 가족 안 무니까 착하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착한 반려견요. 우리 가족 나도 안 물지만 타견도 안 물어야지 착한 견입니다. 그게 진짜 착한 견이죠. 그래서 이제 산책 준비물 이렇게 보면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 가방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가방 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팁을 또 드리자면은 이 배변을 치우실 때요. 네. 이 시야가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땅으로 반려견을 앉혀놓거나 이렇게 잡고서 배변을 치우시다 보면요. 이 반려견 줄을 짧게 잡고 있으면 괜찮으신데 네. 줄이 길 경우 반려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럴 경우 혹시 옆에 기둥이나 반려견 매놓을 수 있는 곳이면 매놓고 하시는 게 좀 안전하시고요. 네. 정 매놓기 어렵다면은 반려견을 갖다 줄을 짧게 잡고서 이렇게 치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소장님 그렇다면 산책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산책하시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이 많죠. 이제 저라고 잘했겠습니까 처음에요. 실수도 해보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기술이 이제 습득된 거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습득된 건 뭐냐면은 정말 노하우 요령도 있고요. 아니면 산책 방법을 갖다가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산책 시 주의사항을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사진상에 보면은 이제 비숑입니다. 이제 비숑인데 이제 봉시하고 구름인데요. 산책할 때 보면 동네 단지분들이 엄청 이뻐합니다. 왜? 매너 있게 산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쁨도 많이 이렇게 떨고요. 그래서 보면 1번은 니드줄과 목줄 연결 부위 확인. 이건 뭐냐면 이제 니드줄하고 목줄이 이제 연결 부위가 확인되면요. 이렇게 잠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험했지만 생각처럼 이렇게 연결부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이 작동 부위가 걸려갖고 목줄이 걸려갖고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줄을 갖다가 다르게 움직이실 때는요. 참 이게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풀리게 되면은 풀려갖고 이렇게 바로 내 앞에 있으면 괜찮아요. 풀려갖고 이렇게 반려견이 이동해갖고 다치면은 난감하고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줄 고리가 목줄이나 가슴줄에 이렇게 접해가지고 열리지 않게끔 그건 꼭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내 기온 고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산책을 나갔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름하고 겨울이 틀립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여름에는 이제 더울 때는 산책하시면 안 돼요. 보통 산책 피하신 하긴 해야 되는데요. 11시 반에서 한 3시까지는 되도록 여름에 산책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도 뜨겁고 이 안에 공기도 뜨거우니까요. 이 반려견 산책하면서 굉장히 헉헉거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나의 반려견이 입맞게까지 한다. 이건 지옥입니다. 산책하는 게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시원할 때 산책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해가 뜰 때, 그러니까 너무 어두울 때 하시면은 이 빙판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밖에 기온이 영하 0도인지 5도인지 10도인지 15도인지에 따라서요. 이 산책하는 시간을 갖다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하 20도 때는 보면은 오히려 영하 10도보다 안 추워요, 나가면. 근데 그 한기가 굉장히 엄tuk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영하 20도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 소형견이나 털이 짧은 반려견들은 짧게 한 10분, 15분에서 산책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좀 무리하게 산책하면 반려견 감기 걸리거든요. 호흡기다 걸려, 감기도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내 기온을 갖다가 고려해야 되고, 반려견 컨디션하고 체력의 세 번째요. 그러니까 반려견이 이제, 많이 해도 된다면 평상시에 해도 되고요. 반려견 컨디션 안 좋네? 그러면 이제 짧게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번째는 다른 반려견과 사람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반려견은 그래서 아까 앞서부터 산책 코스를 갖다 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타인과 타 반려견 배려해야 되는 거고요. 5번째, 이동 중에 이물질 섭취하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30% 반려견 보고 70% 앞에 보고 또 뒤에 보고 그래서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다음엔 6번째인데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뭐냐면요. 이 가장 어려운 게 이 건물 코너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가 자전거가 나올 수 있고 오토바이 나올 수 있고 킥보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아니래도 사람이 조깅하다가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견이 이제 크면 굉장히 작으면 부닥칠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건물 코너에서는 항상 이렇게 먼저 보호자가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토바이 자전거가 있으면 좀 멈췄다가 오토바이 자전거 지나간 다음에 이동하시는 게 안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아니, 산책할 때 고려할 것도 너무 많고, 주의할 것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가기 전부터 벌써 힘이 빠지는데, 이제는 산책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책을 보면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산책을 나가실 때, 단독에 사시는 분도, 공원만 산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이, 허가된 상가 가서 물건 살 수 있고요. 아니면 지인도 만나서 커피 한 잔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책 순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집에서 산책할 때 준비를 하겠죠. 줄도 챙기고, 옷도 입히고, 때로는 이쁘게 신발도 신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발 신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호자의 멋인데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반려견 생각해서 신긴다고 하지만 신발은 약간 선택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요 안고 거의 안고 계세요. 근데 대형견은 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이 엘리베이터 벽면에 한쪽 벽면에 앉아서 기다려 합니다. 그러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얌전히 기다리면요 반대편으로 타인들이 타고 내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산책하다 보면 다음에 계단을 만나겠죠.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상가도 가서 활동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책이 아까 말씀드린 상가 가기 전에 또 야외 걸 갖다가 산책하면서 또 대소연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배변 활동인데 산책의 목적이 제가 보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되고 배변 활동도 하고 그다음 운동도 하고 반려견 운동도 아니면 보호자도 운동하죠. 그래서 이런 걸 쭉 봐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요, 반려견 산책을 나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누르면 좀 엘리베이터 층에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런 반려견도 안다. 딱 문이 열리면은 타는데 항상 반려견이 타는 거 보호자는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벽면에 앉혔잖아요. 옆에 벽면에 앉아서 기다려가지고서 다음 층 올 때까지 타인 타인이 타도 항상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편에 타인이 타더라도 전혀 불편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려견 보면은 비숑 소리인데요. 하도 이 훈련을 갖다가 교육 받았고요. 능숙능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코스를요. 그러니까 어느 코스를 어떻게 가야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관 입구를 나가가지고서 보호자 목적지를 가는 거지. 이건 에스카레이터인데 에스카레이터 탈 때는 보호자가 탈 때요. 타라는 음성 신호를 주던가 아니 말로 하시던가 줄로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카레이터를 탈 때는 홈에 타고 내릴 때 반려견의 발이 끼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릴 때도 내리라는 신호하면서 띄워서 바로 이렇게 끼지 않게끔 줄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보호자분이 반려견 다니고 뭔가 목적이 있을 겁니다. 반려견 가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림상 보면 커피숍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좀 번화가 상가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어느 상점 방문해서 빵집에 와서 빵을 살 모양입니다. 근데 빵집은 반려견 갖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같이. 그래서 밖에서 주문하고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빵 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빵을 사가지고 다시 에스컬레이터 타고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려견도 보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내려가자 하니까 한 번은 거부했다가 네. 이제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도 보면은 처음에 엑셀 탈 때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연습했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반려견이 이제 산책하면 이제 그 방앗간, 참새 방앗간이도 하잖아요. 네. 이 샵에 와가지고서 이제 이 친구가 놀아댑니다. 이 하나의 코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샵에서 논 다음에 이제 야외로 나온 거죠. 야외에 나와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도 하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훈련도 이제 병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려견이 걷는 것도, 이제 보양이 되는 걷는 것도 잘 보면서 반려견이 건강 체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블에 띄워 올랐는데 이거 뭐냐면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반려견이 이렇게 성격을 갖다 개발하고 훈련 목적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배변 활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할 때 보면은 가자마자 배뇨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예민한 성격이나 소심한 반려견들은 이 자리를 좀 찾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는 이제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변 활동할 때 배변 활동만 해야 되지 뭔가 주워 먹거나 그런 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반려견이 이제 보통 제가 이게 화면에 본 것처럼 집에 나와서 쭉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보면 반려견은 자기 오늘 하루의 활동량을 다 소화해내고서 이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집에 가면은 이제 발 닦고 이제 맛있는 간식도 이제 보호자한테 이제 먹을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영상이어가지고 약간 말을 잃고 쳐다봤던 것 같은데 산책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며 편안한 산책을 위한 준비를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마치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